두 번째의 상황에서 이렇게 단식과 쓰러짐 그리고 병원 이송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아무리 그래도 한국적인 정서는 저렇게 쓰러진 사람을 교도소로 가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다. 이제 이런 동정론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의도대로 체포안이 부결이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 어제 7시쯤에 드디어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어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이 여의도 내에 있는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19일째인가요? 18일째인가요? 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병원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조금 응급치료를 이렇게 처치를 한 다음에 갑자기 병원을 옮겼죠. 저쪽 녹색병원이라고 하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는데 글쎄 말들이 많습니다. 자, 녹색병원으로 왜 굳이 갔느냐 우리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혈당을 재보니까 완전 정상이 나와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입원할 수가 없다네요.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글쎄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혈당이 정상이었는지 그래서 더 이상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있지를 못한 건지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혈당이 정상이라도 뭐 다른 거에 이상이 있으면은 응급실이나 뭐 입원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겠습니다. 아마도 녹색병원이 제가 알고 보니까 민주당과 매우 아주 이렇게 가까운 밀접한 관계의 그런 녹색병원입니다. 저 서울 중랑구에 있는 병원인데요.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병원은 민주당 전용 생체 범죄 세탁소입니다. 산적 아저씨. 녹색병원장이 이재명의 하수인이랍니다. 미사일 정님님. 네. 요즘 가벼운 병원 입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재명이 단식을 할 때 왜 8월 30일 날 단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9월 중에 유력하게 청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역산을 해서 8월 말쯤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단식을 하고 근데 단식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단식을 하니까 뭘 먹었는지 모르죠. 밤 10시면 딱 자기 방으로 대표 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못 오게 비서실장이라든가 몇 사람만 오고 기자들은 출입금지를 시키니까 그 안에서 뭐를 섭취를 하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뭐 심각하다라고 해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 단식이 도대체 왜 뜬금없는 단식이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게 이 구속영장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국회에는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야 될 그럴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이재명이 저렇게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상황이 악화되자 이른바 중간층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저렇게 단식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른바 교도소 가라고 구속하라고 얘기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포안을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우여곡절 끝에 딱 한 표가 더 많아서 이 구속이 안 됐죠. 물론 그 딱 한 표 찬성 반대보다 찬성이 한 표가 많다는 얘기인데 정족수에는 여러 표가 좀 부족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아마도 이재명이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여의도 정치권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재명이 저렇게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자
빠져들자 민주당에 관망하는 의원들, 중도파 의원들이 아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렇게 뭐 생사의 갈림길은 아니어도 혼미한 상태에 빠진 이재명을 보고 구속을 시켜라 라는 얘기는 내 못하겠다라고 하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류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류가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명 핵심들은 이게 노림수가 성공을 한 거죠.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은 아마 비명과 중도층의 의원들이 상당 부분 체포 동의, 즉 찬성을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의 상황에서 이렇게 단식과 쓰러짐 그리고 병원 이송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아무리 그래도 한국적인 정서는 저렇게 쓰러진 사람을 교도소로 가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겠다. 이제 이런 동정론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 체포한 부결 주장이 커지고 있는 바로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린 건데요. 일부 친명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번에는 체포 동의안에 부결을 내가 던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주류 의원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 가결표를 던지기 어렵게 됐다. 가결이라는 얘기는 체포에 동의한다는 얘기니까요.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까지가 있어 이번엔 가결될 줄 알았지만 예상 밖의 단식 투쟁으로 또다시 방탄 가능성이 커졌다. 즉 비주류 의원들 비명 친명 비명할 때 비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로 이런 움직임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단식을 한 의도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그 뜬금없는 단식을 할 때 이제 한 2, 3주 뒤에 이 구속영장이 검찰에 청구가 되고 그러면 회기 중에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번에는 분명히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바로 이때 단식을 하자라는 노림수가 상당 부분 지금 통하고 있다. 당내에 그런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7시 10분쯤 어제 제가 MBN 아침 프로그램 새벽 프로그램에 나가서 막 방송을 할 때 시작하기쯤 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에 오전 9시 40분쯤 죽나고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서실장은 이 녹색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이재명은 최소한도의 수액, 이 건강 여기 있죠. 수액, 링거라고 그러죠. 링거. 수액 치료 외에 음식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그대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어제 병원으로 이송됨과 동시에 검찰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구속영장 청구를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오늘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이 소상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임액과 뇌물액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사를 열심히 했겠죠. 바로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에 대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위증 요구 등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영장에를 보면 바로 이 대표의 혐의가 배임이 5,095억 원, 제3자 뇌물이 239억 원으로 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A4 용지로 140쪽 분량이나 되는데요. 여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상세하게 기재가 됐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저 표를 보고 여러분과 함께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차, 2차 수사사건 혐의들이 자세히 나와 있죠.
네, 일단 2차 사건 구속영장 청구, 바로 이게 어제 했던 구속영장 청구 내용입니다. 사건이 백현동 개발사업비리 요거하고 불법 대분송금 이게 같이 지금 병합해서 영장 청구를 한 건데요. 이 백현동 개발사업비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을 적용을 했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에는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을 한 거고요. 1차 사건 기소 3월 22일 날 이 기소를 했는데, 그때는 위례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그다음에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요 두 건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위례와 대장동 비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배임, 또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이 적용이 됐고요. 성남 FC 불법 후원금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과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다. 네, 그런 내용이 지금 상세하게 이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개딸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딸들이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인증 릴레이를 또 하고 있는, 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글쎄요, 개딸처럼 아주 글쎄요, 좋게 얘기하면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이지만 조금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맹목적인,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재명을 사수하자, 이재명은 당대표를 끝까지 해서 공천권을 행사를 해서 우리 말 안 듣는 사람 다 공천해서 탈락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줄기차게 압력을 놓고 있죠. 네, 그리고 차기 대선은 역시 이재명을 내세워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개딸들인데요. 예. 검찰이 어제 이재명에게 영장 청구를 하자 개딸들이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바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부결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부결 가결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문자를 아예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이게 바로 이제 압력인 것이죠. 네, 부결해야죠. 이해식,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 지키겠습니다. 김병욱. 예, 당연히 당론 부결이죠. 이용빈. 이렇게 의원들이 개딸 눈치를 보면서 다 그 답신을 통해서 보내고, 그 답신은 개딸들이 다 온라인에 게시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결을 달리하는 비명 의원들은 지금 엄청나게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원들이 보낸 답변이 고스란히 지지자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는데, 친명이 중심인 전당원 비상시국총회는 표결이 진행되는 당일 10만 명의 당원이 함께 국회를 포위하는 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예, 아주 지금 개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움직임에 비해서 이재명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요, 이번에는 가결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주변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재명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당 전체가 방탄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결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지난 2월 달에 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던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무려 35표가 나왔습니다. 35명이 이재명은 구속돼야 된다라고 이른바 그쪽 입장에서는 반란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하루 뒤에 또 72시간 이내, 3일 이내, 하루 지나서 3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된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죠.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오늘 아침인가 출국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전자결제로 그런 그 절차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자 해외 출장 이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예,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20일 본회의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오늘이 19일이니까 내일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 21일 날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의 모두 9개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그 표를 보여주시죠. 중앙에 보면은 이재명의 모두 9개 혐의가 쭉 나열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9개 혐의가 쭉 있는 내용은 준비가 안 됐나 보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의 혐의가 모두 9개 혐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조목조목 그 관련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